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더더욱 반갑네요. 반갑군요. 오늘 또 오랜만에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치아 및 치주 조직의 외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는 외력에 의한 치아 및 치주 조직의 손상을 말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또 발생이 되나요? 이렇게 치아 외상이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나 폭력 또는 산업재해 사고, 운동 중에 부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의 외상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학술적으로 볼 때 안드레아젠 분류법에 따르면 치아와 치수의 손상, 그리고 치주 조직의 손상, 그리고 치조골, 뼈의 손상, 그리고 치음 및 구강 점막 조직의 손상, 이 정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 오늘은 치아 및 치주 조직의 손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치아는 제일 바깥쪽에 단단한 범랑질, 그리고 그 안쪽에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간 덜 단단한 상아질, 그리고 제일 안쪽에 신경, 혈관 다발인 치수, 그리고 뿌리 쪽에는 범랑질 말고 백악질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수의 손상 같은 경우는 치관이 살짝 파절되는 경우, 또는 비복잡 치관 파절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수의 노출 없이 그 치아의 머리 쪽, 치관 쪽만 살짝 파절된 경우, 또는 복잡 치관 파절이라고 치수의 노출이 포함된 경우, 또는 아예 이제 비복잡 또는 복잡해가지고 치근 파절이라고 뿌리 쪽까지 파절된 경우, 또 심지어 아예 뿌리 쪽만 파절된 경우,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하면 치관 파절은 어떤 부위인 건가요? 그 상단 3가지 사진 보면 비복잡 치관 파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 3가지는 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깨진 정도와 부위 크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윗부분이 지금 다 손상이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머리 쪽이 손상이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복잡 치관 파절은 더 많이 깨진 치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경, 치수가 노출되었는지 말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아의 탈구 손상으로 이제 치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치아의 진탕, 뇌진탕 들어보셨죠? 뇌진탕 들어. 이렇게 어디 박았을 때 뇌 손상이 오는 것과 같은 치아 그렇죠. 손상인 건가요? 치아의 진탕이 와서 흔들림이나 위치가 변한 건 없는데 두드릴 때 아프거나 이런 상황을 진탕이라고 하고, 아탈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탕보다 충격이 더 많이 가해져서 이제 흔들림이 조금 있는 정도, 근데 위치 변화는 없는 경우. 네. 이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구는 이제 빠진 거죠. 빠진 게 완전히 아예 이가 빠진. 그렇죠. 네. 완전히 빠진 게 있고 조금만 빠진 게 있는데, 정출성 탈구, 함입성 탈구, 측방 탈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완전 탈구가 완전히 다 이가 빠진 거죠. 상황인 거죠.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진 이를 방치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간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치아에 금이 더 많이 가서 결국 치아를 못 살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치아 파절편이 잇몸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 방치가 되게 되면 잇몸 염증을 일으켜서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위치가 전이된, 그러니까 위치가 좀 이동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유착이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조직, 아까 신경 조직이 이제 충격 때문에 괴사돼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치조골이 그 원인으로 치조골이 녹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기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아 외상 시 주목해야 할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상을 당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출혈, 통증, 그다음에 치아의 위치가 변하는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즉각적인 반응 그 정도쯤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아에 변색이 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의 위치가 변하거나 아니면 탈락, 아니면 완전 탈구, 이런 상태에서 있어서는 가능한 빨리 내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탈락된 치아 같은 경우는 치료 방식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치주화에서, 그러니까 치아가 원래 있던 잇몸 뼈에서 치아가 벗어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달려 있습니다. 아, 그 시간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 혹시 존재할까요? 예, 보통 탈락 30분 안에 이제 제식 다시 심는 걸 제식이라고 하는데 네. 제식되는 치아의 경우 이제 학술적으로 볼 때 96%가 방사선 사진상으로 치근 흡수, 뿌리가 흡수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90분 이후에 제식된 경우는 90% 이상이 치근 흡수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분 이내, 불가피해도 90분 이내에는 제식이 필요한 상황, 긴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치아가 다시 붙으려면은 90분 이내에 빨리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치아가 오염된 상태라면 재이식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상한 상태에서 다시 붙인다는 건가 이렇게 된다면? 치근, 엄밀히 말하면 치아에서 치아 뿌리의 치근 쪽에 치주인대라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쪽에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치주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하면은 재식술이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시적으로 다시 빠진 치아를 완전 탈구의 경우 빠진 치아를 대강이라도 끼우신 다음에 치과에 빨리 내원하시는 상황이고 그것이 좀 불가피하다 싶으면은 생리식염수 또는 이제 제일 구하기 쉬운 건 우유겠죠. 우유에 담겨서 가능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치아가 빠졌을 때 우유에 넣어서 치과로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치근 표면이 마르거나 또는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신체 농도와 비슷한 생리식염수 또는 우유에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유는 구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에 붙여서 오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유나 식염수에 넣어서 병원으로 빨리 찾아오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러진 치아도 되살릴 수가 있을까요? 부서진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부서진 파절편을 바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게 아주 작다면은 굳이 붙이거나 하지 않고 표면 살짝 수정만 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레진으로 때우거나 많이 깨진 경우는 보철 수복하거나 아까 이제 치수가 노출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신경치료까지 해서 근관치료죠. 신경치료까지 해서 보철염을 수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히 잦은 손상 부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앞니가 부러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제 치아 전치부, 앞니 쪽이 많이 돌출된 아동들의 경우 일반적인 정상교합의 아동들보다 외상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진 치아가 유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빠질 치아라면 이렇게 유치는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유치가 빠진 시기나 아니, 파절이나 탈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치주골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 잇몸뼈가 같이 골절되는 경우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뿌리만 남아 있는데 그 잔존 치근이 올라올 영구치에 어른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아 외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시작으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문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제가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그다음에 치수 생활력 검사를 하고 전기 치수 생활력 검사 등을 통해서 신경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등을 평가해서 연조직, 그다음에 동요도 흔들린 정도죠. 그다음에 파절 유형 및 정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보면 혹시 알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진탕 또는 아탈구 이런 증상들의 경우는 두드리게 되면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렇게 검사 후에 치료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치아 잠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켜봅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별다른 처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비복잡 치관 파절, 치수 노출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레진 수복이나 보철 치료 등등이 보통 선호되고 복잡 치관 파절, 이제 치수, 치아 신경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근관 치료, 신경 치료와 함께 보철 치료가 진행되겠습니다. 아까 치근 파절이라고 해가지고 뿌리 쪽까지 같이 좀 금이 간 경우 설명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 금이 갔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내원하셔가지고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치아 파절 말고 이제 치주 조직 손상, 탈구나 아탈구 등에 대해서는 일단 진탕은 아까 뇌진탕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정기적인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혹시나 그 치아 신경 치수가 죽지 않았나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요도가 있는 흔들림이 있는 아탈구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정도에 따라서 지켜보거나 또는 옆에 치아 붙여서 고정을 통해서 흔들림을 좀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탈구는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함유성 탈구 들어간 것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나오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정위치를 시켜가지고 또 고정을 해서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뭐 탈락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재식 다시 씹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파절 부위 같은 경우 방치하게 되면은 파절이 더 진행이 되거나 또는 치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변이된 위치로 유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치수 괴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게 되는 걸까요? 치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혈관 다발, 치아의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뭐 충격이나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또는 충치, 우식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괴사, 즉 조직이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직이 죽게 된다면 증상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뿌리 끝에 염증 조직이 생길 수 있고 치아가 변색이 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후에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러졌던 거 또는 빠졌던 치아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거 좀 씹는 거 피해 주시고 그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과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치아의 외상성 손상은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과 응급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TV홈닥터 더나은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과 함께 이행시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조심히 사용해 주세요. 좋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